근데 내가 남편이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힘들어. 좀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죠. 요즘에 또 저희 위에 언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저는 오박사라고 하고요. 결혼 매칭을 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대학교 때 잠깐 이쪽 관련해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30대 후반부터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40살 된 남자 사람이고요.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올해 33살이고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어서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새롭게 일을 하게 된 새로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혼인 건수가 증가 중이에요. 그래서 24년 4월 이후에 11개월 연속 혼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고 혼인도 다시 증가하는데요. 25년 2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YOY로 혼인 건수가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게 주식시장으로 봐도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통계청의 PCR에 의하면 왜 증가하고 있냐,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 혼인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이때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90년대 초중반 생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들이 30대 초반 중반에 진입을 하면서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가 이제 통계청 PCR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결혼을 이어주는 매칭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측면에서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인 게 제가 93년생이잖아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친구들 중에 결혼하는. 다 갔고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청첩장 모임, 결혼식, 청첩장 모임, 결혼식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위 언니들은 이미 갈 사람은 다 갔어요. 다 갔고 이제 거기는 완전 출산 쪽으로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혼 제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러면 보통 궁금한 거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러면 이 나이대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는 남자분들의 나이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양한데 과거에 비해 제가 봤을 때는 연하랑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었어요. 아니면 오빠들이랑 하거나 친구보다는 아래 아니면 위가 많았어요. 이게 저도 현장에서 이게 들리는 건데 의외로 연하 결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연하들이랑 결혼을 하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저도 현장에서 조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저 때는 오히려 좀 붙어 있었거든요, 나이대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결혼이 많았는데 요새는 저희 성혼 커플을 보더라도 8살 차이 충분히 있고 그 이상 나서 사귀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간 이게 변화가 뭔가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연하라고 해서 막 완전 나이 차이 여자가 막 나이가 많고 이러진 않고 한두 살 연하를 만나는 것 같아요. 동갑은 약간 이제 친구 느낌이고 한두 살 어리면 그래도 서로 약간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동갑 남자랑 결혼할 바에는 아예 벌려서 오빠로 위로 가거나 네, 오빠로 안정적인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거나 이쪽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했지만 마지노선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지금 제가 매칭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최근에 결혼을 한 커플들도 보면 남자분이 이제 40대 초반, 여자분 30대 후반. 제가 사실 이게 목표였어요. 30대 후반인 여자분들도 결혼 충분히 원하는 분과 잘 할 수 있고 내가 시키겠다가 작년 목표였는데 올해 또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0대 후반에 특히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진입을 하는 건 크게 유리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특히 약간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경제력이 올라오니까 나의 어떤 다른 것들이 충분히 만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의 한 2년 전에 영상 찍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30대 후반 진입하면 안 좋은 이유 했다가 이제 구독 취소 뭐 하겠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가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결국에 약간 일본처럼 가는 것 같다는 느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야 이게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경제력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말은 저는 그냥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붙어 있고 차라리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내가 늘어나는 경제력이나 뭐 자산 이런 쪽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생물학적 나이를 여자분들이 조금씩 좀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A와 B가 있어.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아. 성격 똑같고, 뭐, 외모, 피지컬, 뭐 거의 다 비슷해. 근데 A 남자와 B 남자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와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어요. A 남자는 나이가 붙어 있어요. 자기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1살 정도 차이 나. 경제력은 이제 풍족하진 않아. 이런 분이 있어. 근데 똑같은 버전의 이 B가 있는데, 이 분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7, 8살 나. 경제력이 상당히 좀 괜찮아. 그러면은, 씨도 그렇지만 친구들이나 뭐 이 주변을 봤을 때 이 미혼 여성들이 어디로 많이 갈 것 같으세요? A, B 중에서 남자. 어렵다. 근데 그 B가 돈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그냥 아니죠. 아니야. 그럼 A요. A로 가는 게 네. 맞는 거예요. 왜냐면 A가 그 B의 나이가 됐을 때 자산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B인데 나이가 뭐 이렇게 더 차이가 났어.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경제력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 B가요? 그러면 또 B로 갈 수도 있다. 네. 이거죠.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도 물론 결혼할 때 나이가 깡이라고 하는데 남자도 사실 무시를 나이가 못하는 깡이에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나밖에 못 놀아줘. 남편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없어. 그럼 그게 온전히 나야. 근데 내가 남편이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힘들어. 좀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죠. 요즘에 또 저의 위에 언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젊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육아를 너 혼자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육아를 같이 하거나 뭐 에너지가 좀 넘칠 수가 있으니 저도 아이 둘을 키우지만 에너지 레벨이 사실은 첫째가 태어났을 한 10년 전에 내 에너지 레벨이 좀 난 이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자봉이가 축구를 하니까 운동장에 가보면 비슷한 나이에 이제 주말에 오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좀 어린 편이거든. 근데 진짜 약간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 약간 늦게 결혼했고 아니면은 뭐 막내일 수도 있지. 그러면 사실은 같이 뭐 축구나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플레이 해주는 게 좀 다르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뭐 이렇게 의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 레벨 차이도 있고 저도 30대 초반에 저랑 지금의 저랑은 어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뭔가 순발력이나 뭐 열정이나 에너지 레벨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언니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 언니들의 그 조언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남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약간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야, 내가 보통 이게 돈으로 가거든요. 경제력이나 뭐 아니면 날카롭게 가보면 회사 타이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끌어올리면 내가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내 밸류가 좀 더 올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연애, 결혼, 뭐 육아, 출산 요 시장에서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이에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이게 왜냐면 예전처럼 우리나라 까놓고 막 고속 성장하는 막 나라야. 그래서 내가 몇 년만 일을 더해서 하면은 막 자산이 막 팡팡팡 늘어나 있고 이 정도면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좀 저성장을 하면 무성장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아무리 가치를 끌어올려도 이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남자분을 보실 때 어떤 생물학적인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나는 완벽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여자들이 나를 안 봐요, 진짜. 그 내가 돈 벌 때까지 뭐 놀고 나 이런 여자 만날 수 있어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만나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요새 시장에 보면은 남녀 모두가 상대방의 어떤 생물학적인 밸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대 상황이 조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눈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제가 이제 93이니까 90 남자들 지금 결혼 시장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90년생 남자면 이제 36이죠.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35, 36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먹거나 다른 어떤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면 이제 40대에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30대 남자가 하는 게 낫다. 90년생 남자 딱 찍어서 말해줬으니까 저는 지금 하면 된다. 근데 너무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너무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얻을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밸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인 어떤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